전국 아파트 값이 25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19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 및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지역과 수도권 그리고 경기 지역 모두 상승폭이 2주 연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27주째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에도 0.10% 오르며 지금 72주째 상승폭이 축소 및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지난 2022년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기타 지방도시 간의 매매시장 분위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는 거래가 형성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의 소도시는 전혀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일 부동산 R14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만 6,374건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5만 2,24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 2022년 상반기보다 2년 전보다 올해 상반기가 더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년 새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보입니다. 2020년 하반기 48만 1955건으로 역대 최대 매매량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하반기에는 11만 4,447건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올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요, 최고로 거래가 많이 발생했을 때 계속 집값은 우상향을 했던 것이지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상반기와 비교해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광역시는 총 6만 2,385건이 증가했고 도 단위에 있는 지방도시는 오히려 1만 145건이 오히려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온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은 외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시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신규 분양 단지가 조기에 완판되고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는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들은 아직도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9월 4주입니다. 9월 23일 기준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04% 올랐는데요. 전국 주거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09, 서울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12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경기는 0.08% 오르고 인천 0.05, 충북 0.03, 전북 0.03, 울산 0.02는 상승했고요. 대전은 0.00 부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마이너스 0.06 하락, 제주 마이너스 0.02, 전남 마이너스 0.02, 광주 마이너스 0.02,
부산 마이너스 0.02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꾸준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젊은 층들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은 지난주 0.16인데 이번 주는 0.12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어요. 특히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들이 관망 심리가 견고해지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강북 14개구입니다. 0.12% 올랐습니다. 용산구 0.19는 이촌동과 이태원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올랐고요. 광진구 0.19%는 광장동과 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마포구 0.18%는 신공덕동과 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고요. 서대문구 0.16%는 남가자동과 홍제동 위주로 올랐고, 성북구 0.13%는 기름동과 도남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 지역인데요. 0.13% 올랐네요. 서초구 0.23은 반포동과 잠원동 역시 큰 단지 위주로 올랐네요.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0.21% 올랐는데 개포동과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송파구 0.17%는 문정동과 신천동 역시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요. 강서구 0.11%는 마곡동과 방화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06, 이번 주는 0.0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서구 0.13% 올랐는데요. 청라동과 당하동 등 신도시 위주로 올랐고요. 계양구 0.10%는 작전동과 효성동, 준신축 위주로 올랐습니다. 동구 0.09%는 송현동과 만석동 위주로 올랐고, 중구 0.04%는 운남동과 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미추홀구 0.04%는 주안동과 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09, 이번 주는 0.08 상승폭이 역시 축소되었는데요. 이천시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5는 고담동과 백사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했고요. 부천의 오정구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2는 고강동과 작동 위주로 하락하였으나 하남시는 오히려 올랐네요. 0.19% 올랐습니다. 하감동과 망월동 신축 위주로, 과천시 0.18%는 불임동과 중앙동 역시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남 수정구 0.16% 올랐네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창곡동과 단대동 위주로 올랐고요. 성남 분당구는 야탑동과 이배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화성시 0.15%는 반송동과 청계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대구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8, 이번 주 마이너스 0.06. 남구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21%. 대명동과 봉덕동 구축 위주로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 0.13%는 단지별 상승 하락이 혼재한 가운데 대봉동, 대신동 위주로, 서구 마이너스 0.11%는 중리동과 내당동 위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난주 마이너스 0.01, 이번 주 마이너스 0.02, 매도 매수 희망 가격 격차를 보이면서 서구는 0.00 보합이 되었고요. 남구는 마이너스 0.08, 이맘동과 송화동 입주 물량 영향 지역 위주로 하락했고요. 동구 마이너스 0.05는 상수동과 용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 지난주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이번 주는 0.00 보합이 되었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나성동과 대평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서 상승하니까 보합이 된 것 같습니다. 충북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 하락했습니다. 음성군 마이너스 0.06은 금, 왕, 읍, 삼성면 위주로 하락하였으나 제천시 0.11은 고함동과 하소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 18일에 기준금리 0.5%포인트 빅것을 단행했지요.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중국도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양대국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렇게 양대 경제 강국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려야 할 우리나라가 지금 옴짝
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내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지난달 2%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볼 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부동산이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에 지금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다음 달 10월 11일 날 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0.25%를 인하해서 3.25를 만들지 아니면 3.5%에서 동결시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